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수간의사입니다. 자, 오늘 24년 6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또 항상 이렇게 매일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도 다 한번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저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아이디어, 저는 이제 신문에서 아이디어 되게 많이 얻거든요. 신문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 공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쪽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이는구나. 지금 산업 전체 자체가 이건 좀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좀 가능하니까 우리가 모든 기사를 잡을 수는 없지만 좀 필요하다 싶은 기사들은 이렇게 계속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해드릴 거는 그 QLC 낸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낸드 플래시 ESSD 함께 배우기로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공부해 놓으면 이런 기사를 보고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업데이트 하는 거죠. 이 시장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미중 제약전자, 이거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K바이오, 바이오, 존재감 이 정도였냐. 이 바이오 USA가 열렸는데 이제 바이오가 안보예요. 안보.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그 생물보안법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이쪽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좀 이 데이터나 신문 기사나 이런 이제 톤들 이런 걸 딱 보면 2차 전지가 살아나겠구나. 이제 그게 사실 지난주부터는 좀 더 명확히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단 실리콘은극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쪽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그거 한번 내용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싱크탱크가 미 해군 중국의 전투함 숫자 밀린다. 이것도 예전에 그 한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또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또 기사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우리 극좋은 시가공정도 공부 다 했던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만 하는 게 아니라 램 리서치도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러면 누가 수혜받아요? 칠러. 그 냉각 장치 만드는 칠러 회사들이 수혜받겠죠. 그리고 아이센스, 또 이제 중동 시장까지도 그 K뷰티가 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헤지펀드가 아마 미국 쪽 같은데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가 반도체인데 이거 팔아버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목만 좀 나온 건데 잠깐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 인도에서 새로운 해운회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조선주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유럽에 이제 오늘 유럽 그 EU 유럽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극우파가 좀 약진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제금융센터의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한번 조금 요약을 해봤고요. 그리고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제 고용보고서 의견 낸 거 있는데 그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로는 이제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태양광도 요즘에 계속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죠. 이미 지난주부터 그 중국 기업들이 감산 들어갔다. 그러니까 생산 말레이시아 이런데 공장 가동 중단. 왜 미국에 수출하면 이제 관세부가 되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또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좋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많이 갔는데 그런 내용들하고,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좀 아쉽고요. 펌텍코리아, 2차 전지 장비, 현대차 인도법인, 그래서 부품사 주목하자. 또 부품사죠. PHA 자동차.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미국 증시인데, 미국은 올랐고요. 다만 금리도 올랐고 유가가 급등한 게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유가 급등, 애플 실망에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세로 일단 마감이 됐고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미국의 그 물가지수 FOMC를 앞둔 이제 관망세는 여전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이거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증시가 뭐 위로 급등까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조기 선거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유럽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이제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1%가 2번이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를 낮추는 거죠. 원래 3번이나 한다고 이렇게 지난 3월 FOMC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점도표를 반대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다른 41%는 아마 한 번 정도 인하하거나 아예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경제학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CT, JP모건도 각각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데, 일단 예상은 3.5, 근호는 3.6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안정화될지, 낮게 나오면 좋은 거죠. 그 연준이 원하는 거는 경제가 뜨겁지 않고 안정화되는 건데, 물가 압력이 둔화되는, 이제 그러면서도 물가가 안정화되는 건데, 어쨌든 최근 확인되고 있는 이런 이제 지표들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고용 보고서가 또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그래서 몇 달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애플은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이름의 AI를 공개했지만, 좀 아쉽게도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건 없어요. 엔비디아 좋았고요. 마이크론은 정말 강합니다. 반도체에서 AMD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좀 혼자 급락했고, 일라이 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 권고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GM이 좋았어요. 전기차 판매 호조도 있고, 노사 합의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쓰기 능력 개선하고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뭐 다양한 AI 기능들이 공개됐는데 뭔가 새로운 건 사실 없어요. 기존에도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제 보안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런 건 좋은데, 근데 시리는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시리가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에 시리랑 대화할 수 있지만 만족스럽진 않죠. 근데 이제 시리가 내가 쓰는 그 아이폰 화면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서 서로 대화가 가능.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뭔가 정말 엣지는 없었다.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원했던 투자자들은 실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아이폰 꼭 사야 되나? 물론 삼성 갤럭시 폰도 AI가 들어가서 더 많이 팔리긴 했지만, 어쨌든 꼭 사야 되나? 이런 거에는 조금 이제 의문부호가 드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좀 빠졌다. 좀 아쉬워요. 아무튼 애플 기대하셨던 분들은 일단 좀 실망스러운 그런 그 AI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윤현식 연구원님의 보고서에 이제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대 화학제품 유통업체인 브렌테그라는 이제 회사가 올해 화학제품 수요 증가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석유화학 이제 올해 좋아질 거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참 안 갔죠. 되게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재고 소진이 끝나가고 있대요. 실제 또 전우재 연구원님도 여기 이제 그 보시면 NCC, 그러니까 요게 석유화학 기업들의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를 정제해서 에틸렌 만들죠. 그러니까 에틸렌에서 나프타 가격 뺀 거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 올라오죠. 요 밑에서 살짝 요게 올라간다는 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석유화학 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냥 QLC 낸드라고 이거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낸드 플래시의 일종이죠. 이 보고서 기억나세요? 그때 한번 이제 예전에 함께 배우기 제가 특별판으로 아니 그 반도체에서 한번 한 몇 주 됐죠? 이거 공부한 지도 꽤 됐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미리 해 놓으면 좋은 게 이제 이런 것들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솔리다임이 이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기업형 기업체에 납품하는 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뭐 엄청 적자가 심해요. 작년에 4조 원 까먹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의 하드 대신에 이런 SSD 요게 저장 장치죠. 요게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올해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사실 뭐 몇 주 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근데 네 가지 방식입니다. SLC, MLC, TLC, QLC. 근데 지금 나오는 건 QLC입니다. 네. 용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SLC는 그 셀당 한 1비트만 데이터 저장 가능한데, 근데 QLC는 4비트까지. 근데 성능은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을 택할래, 용량을 택할래. 근데 용량을 택하는 거죠. QLC. 그래서 이게 SSD, 하드. 지금도 하드 쓰신 분들도 뭐 컴퓨터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SSD가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대체가 될 예정이고, 용도 보면 SLC, MLC, TLC, QLC.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QLC. 요게 사실은 보급형이에요. 내구성도 낮아요. 느려요. 속도도. 근데 그 수명도 엄청 뭐 높진 않아요. 근데 가격이 싸고 대용량 저장이 가능해요. 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겠다는 겁니다. 이 SSD. 그래서 요거 한번 그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AI가 낸드에 잠을 깨우고 요거 하려면 또 극좋은 시각도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요게 이제 이 SSD 관련된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 한번 요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QLC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QLC 낸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5% 성장할 전망이고, 전체 낸드 시장에서 비중도 20%거니까 일단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27년도에는 46%까지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주류는 TLC입니다. 아까 TLC, 그 다음에 QLC죠. QLC는 어쨌든 한 개에 4비트를 저장할 수 있고요. 소비 전력 줄이고 하드보다는 좀 빨라요. HDD보다. 그래서 솔리다임이 수혜를 받는다. 근데 점유율은 마이크론이 1위지만 마이크론 소비자형이고 솔리다임은 기업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업형이에요. 그래서 솔리다임의 가동률 상향 통해 수요 대응을 위한 물량 확대를 진행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중에 QLC 기반 고용량 SSD를 출시를 해서 램프업을 목표중으로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내년부터 발생한다. 삼성한테도 좋고 하이닉스한테도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에 관련된 또 낸드 밸류체인 등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때 영상 이제 보시면 또 관련 기업들은 몇 개 소개해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미중 제약 전쟁이 온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배터리 광물만이 아니라 바이오도 이제 안보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CDMO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위협 수준이래요. 미국 바이오 제약업계 CEO가 제약을 미국의 안보 사업으로 꼽았어요.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무슨 제약이 안보냐. 근데 미국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우시바이오가 가져가니까, 그걸로 임상들을 하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너무 이 비중이 높아요. 전 세계 제네릭 항생제 재료의 90%를 중국이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제조 능력. 지금 미국이 지금 집중하는 거는 중요한 산업인데 미국 경쟁력이 떨어진 거 있죠. 제조. 이걸 육성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이 요거죠. 바이오. 미국 비타민 이런 것들의 중국 의존도가 75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중국 규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쪽에 또 보조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중국도 보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인 게 중국과 경쟁하니까. 그래서 이번 K바이오 존재감이 이 정도였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생물보안법 시행이 시한이 2032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2월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 기업과는 이제 신규로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ST팜 대표도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왕윤정 국가안보실 3차장도 바이오 USA 이번에 행사 찾아가지고 바이오를 보건안보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ST팜, 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말고 여기 말고 뭐 바이넥스, 동아ST 이런 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한참 작년에 실리콘 응급제 공부 많이 한 거 기억나시죠? 실리콘 응급제도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기아의 이번에 신차 EV3에 저도 어제 이제 이거 저녁에 기사 딱 보고 알았거든요. 예. 그 실리콘 응급제 적용한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제 전자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요동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현대차 그룹의 채택은 처음에 원래 LG엔솔에 그 LG엔솔이 이제 이제 공급하는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거든요. 대주전자 제로계. 예. 거의 뭐 유일하게 상용화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번에 EV3에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실리콘 응급제를 쓰냐면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5% 넣어요. 그럼 뭐가 좋아지죠? 실리콘이 들어가면 리튬 이온을 많이 저장을 해요. 그러면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주행거리는 늘어나요. 예.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죠. 예. 흑연보다 10배 많은 용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차에 그동안 적용됐는데, 이게 놀라운 게요, EV3는 3천만 원대 차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의 본격 선전 신호탄 아닌가. 예.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 오늘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괜찮으니까 또 덥석 사시는 건 안 되죠. 예. 근데 지속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직 상용화까지 좀 시간 걸려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상용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료 만드는 회사가 뭐죠? 그 실리콘 응급제 파우더 만드는 회사가 이녹스, 그냥 이녹스. 그 다음에 SK도 하고 있고 SKC도 하고 있고 한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제 기억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기억은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시장이 좀 커지는데, 근데 어쨌든 대장주는 대주전자 재료고, 여기랑 또 찰떡궁합이 뭐죠? CNT 도전제.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나노신소재나 뭐죠? 제이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증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사에서 제가 시사하는 건 뭐 실리콘 응급제 탑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화 모델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비싼 모델에만 들어가거든요. 저게 비싸니까. 근데 저 대중화 모델에 들어간다는 건 양산 이제 수율이 많이 올라갔고 원가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싱크탱크에서 미 해군 중국의 전투함 숫자 밀린다. 이거는 이제 기존부터 좀 알려졌던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이 전투함이 그 중국에 밀리면 나중에 대만 쪽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협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운영이 234척인데 미군이 219척이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중국 전투함의 70%가 좀 젊어요.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미국은 그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도 차이가 심하겠죠. 노후화됐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군함 정비 사업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도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좀 준비하는 회사가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 이제 이런 기업들이죠.
중국의 조선업 규모는 230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규제한다고 중국이 당장 타격받는 건 아닌데 중국 규제하려고도 하는 거죠. 중국 배도 들여다보겠다. 몇 달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존슨법이라고 있어요. 존슨법. 이거에 의하면 미국 정부기관이 쓰는 배나 전투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 안에서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존슨법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미국 이쪽에서는 어쨌든 존슨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외의 나라들이 미국에 만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조선소에다 이 노후화된 배들을 좀 맡기는 거죠. 좀 새 것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잘 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어쨌든 또 조선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뉴스고요. 자, 그다음에 램리서치 아까 그 낸드랑 연계해가지고 TEL 원래 TEL이 극좋은 시각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나도 하겠다. 램리서치 원래 식각이 뭐죠? 이게 구멍 뚫고 내려가는 거죠. 구멍 파는 거예요. 식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참 이게 집에서도요. 참 저도 이상하죠. 그 집에 제가 그 네스프레소 커피 기계가 있거든요. 이 캡슐 있잖아요. 그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집에서 그 캡슐 넣고 이제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를 먹는데 얼음을 넣고 이제 위에서 그 뭐죠?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커피물이. 그럼 얼음이 이제 닿으니까 얼음이 어떻게 돼요? 깎여 나가겠죠. 그거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야, 식각 장비가 이런 원리겠구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음이 이제 조각되는 것처럼 깎여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식각이에요. 깎아낸다. 그래서 근데 원래 기존의 식각 공정은 영상 20도에서 하는데 텔은 마이너스 60하고 70도에서 해요.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그렇게 되면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져서 원래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을 거기다가 이제 식각 여기다 바르거든요. 왜냐면 식각을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알려드렸던 것도 같긴 한데 우리 공부 여러 번 했잖아요. 자, 식각 할 때 여기를 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쪽 여기만 파야 되거든요. 이쪽은 요 안으로 이쪽으로 얘가 파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호막을 입혀요. 보호막을 입힙니다. 입히고 요 밑쪽도 입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식각이 들어가서 식각가스나 플라즈마가 얘를 파고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은 뚫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극저온 환경에서는 이제 보호막이 없어도 뭐 정밀한 식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마 내년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차세대 낸드 쪽에 아마 도입을 할 것 같고 근데 램 리서치가 원래 삼성에 제일 많이 공급을 해요. 삼성은 램 리서치 걸 써요. 거의 텔 걸 안 쓰고. 근데 극좋은 식각을 얘가 만드니까 이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램 리서치 위기죠. 몇 년 후에는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램 리서치도 부랴부랴 삼성전자 등의 극좋은 식각 장비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우리도 할게. 근데 도쿄 일렉트론이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거는 같긴 한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줬죠? FST나 유니센 같은 냉동 칠러 만든 회사한테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온도 낮추는 장비가 저런 장비거든. 칠러. 그래서 요런 기업들한테는 구조적으로 또 좋은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센스가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에 날개 단다. 그래서 아이센스 참 주가 부진했지만 시장이 아직은 좀 안 열려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투자할 거 많으니까 돈 실적이 안 좋죠. 이 괴리죠. 지금 투자자들은 빨리 돈 벌어서 큰 이익을 내길 원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회사의 생각은 단계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진출해야 되고. 투자는 빨리 하길 원하는데 그게 말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은 많이 드니까 실적은 이렇게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산업은 성장하는데 이 간극을 이제 싫어하는 투자분들은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버티려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난 1, 2년 참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건데 중요한 건 시장이 커져야 돼요.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게 안 커지면 의미가 없죠. 근데 시장은 커지죠.
근데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데 지금 19세 이상 성인만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아마 26년도부터 하도록 한다는 보건이고, 그 다음에 2세대 제품도 지금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도나 사이즈나 사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성능을 개선한 제품인데, 어쨌든 케어센스 에어2의 확증 임상까지 마친다는, 내년 3분기까지는 이제 요거 2세대 버전도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증설을 또 선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올해 150만 개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케어센스 에어2 2세대까지 생산 가능 규모가 320만 개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 진행 예정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2019년에 46억 달러인데 26년에 311억 달러. 이게 TAM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대표 회사가 이제 미국의 에봇이나 덱스컴인데 이걸 이제 추격을 해 나갈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방향성 자체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신문기사 보여드렸지만 당뇨 환자가 아닌데도 그냥 해요, 연소혈당. 왜냐하면 혈당 관리하려고, 다이어트나 이런 이제 그 건강 관리 위해서. 이제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K뷰티가 이제 55조 원 중동 시장에 진격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동 지역 뷰티 시장이 40%나 커졌어요,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고요.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여기 현지 제품 개발에 분주한데, 중동 시장 규모가 4번째래요. 이게 무시 못할 규모예요. 그래서 중동이,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생각했거든요. 중동에서 화장들을 하나? 왜냐면 이제 그 중동은 또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보수적이잖아요. 이렇게 또 얼굴도 가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 중동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지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콜마 입장에서는 4번째 시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1분기, 이제 요건 중동 얘기는 아니고요. 중소기업의 1분기가 인디 얘기겠지. 인디 화장품, 요런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 11억 9천만 달러보다 30% 증가했는데 분기 역대 최고인데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회사들 빼고 중소기업들끼리만 비교했을 때 수출 1위가 화장품이에요.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장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잘 나갈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1등한 거예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블룸버그가 지난주 헤지펀드가 인공지능 붐의 수혜인 반도체 주식 버리고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샀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너무 반도체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한번 공부는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죠.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이제 요즘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게 더존비존 같은 회사다. 더존비존, 또 뭐가 있죠? 그 삼성 SDS, 네이버, 그리고 또 요런 기업, 아무튼 요런 기업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까지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블룸버그 기사들은 있었고요. 또 비즈니스 스탠다드라는 이제 경제지에서 그 인도가 새로운 해운에서 설립해서 10년간 1,000척가까지 선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관계자가 했다고 하는데 10년간 최소 1,000척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도가 많은 거를 이제 해외에 선사를 이용해서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비용 줄이겠다는 거죠. 이제 자체적인 선단. 그럼 발주가 들어가죠. 그럼 보통 컨테이너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제일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중국, 인도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중국 대체할 조선사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면 이거 역시도 한국 조선사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유럽 구급화가 오늘 좀 약진했는데 물론 과반석은 아니에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중도가 일단 이긴 건 맞아요. 근데 녹색당이 약세고 우파가 선전했어요. 주요 정치 그룹 모두 자국 산업 선호,
산업 경쟁력과,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보호무역주의 요거는 그 기조는 유지된다. 근데 우파 증역이 약진을 했어요. 유럽 내에 우경화가 확산될 것 같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극우주도 정권 탄생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독일에서도 우파가 강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부진한 게 이 녹색당이죠. 녹색당은 친환경 당인데 여기가 이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린, 뭐 신재생 에너지나 유럽에선 녹색당이 좀 이번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탄소 중립도 입장차가 좀 다른 게, 그렇다고 방향이 뭐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탄소 중립 하는데 녹색당이 저렇게 졌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새 이런 친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 줄이는 거니까, 탄소 배출 줄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암모니아 같은 거죠. 블루소, 예. 탄소 포집, 요 시장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랑 폴란드는 원자력에 찬성하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반대입니다. 서로 또 다르니까 정책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맨프레드 베버 EPP 이분이 누군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2035년입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글씨를 안 썼네요.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그때부터 판매 금지 들어갔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시사점은 불확실성은 잔존한다. 프랑스는 조기 총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유럽의 선거는 크게 이슈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 환경 불안정성이 증대돼서 영향 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유럽의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고 있고 미국과의 성장 격차도 확대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2년보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이 우선될 것 같다. 그래서 기존 발의된 법안들의 수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좀 어떤 식으로 유럽의 또 정치 지형이 바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규제, 예, 보호무역주의 요 기조 자체는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번에 고용지표 결론 한번 좀 몇 개만 보여드리면, JP모건이 이민이 결국 일자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예, 근데 가계 설문을 했더니 가계는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고도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조사 일자리 증가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 다만 11월에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밀어버렸어요. 그 BOA는 지금 강력한 이민율, 그러니까 이민이 계속 늘어나는 게 미국 고용의 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걸 또 했고, 12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 모건 스탠리는 노동 수요가 둔화된다. 왜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CT는 여전히 더 봐야 된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로 미뤄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수가 25만 명, 취업자 수가 40.8만 명 감소하는 등 가계조사는 별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조사 간에 서로 간극이 벌어진다. 이거 고용지표 믿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도 상승했다. 예, 엇갈린다. 그래서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현 수준에서,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데이터가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자, 태양광 수요가 단기적으로 전망치를 상회하는 건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 업데이트인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분기 설치 수요가 작년 4분기 이후로는 역대 두 번째 분기 설치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작년 설치량 수요도 대폭 상향됐는데 이번 올해 전망은 2기가와트만 상향돼서 크진 않은데 워낙 보수적인 전망치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태양광 설치 속도가 전망을 다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주목하자. 그리고 동남아 관세 유예 종료, 관세 이제 이미 부과됐잖아요. 6월 7일부터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수입량은 아직은 근데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4월까지만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5월 데이터, 이제 6월 데이터부터는 확실히 꺾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공급가행 우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판가,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 속도는 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와커라고 이 폴리시콘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 1분기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비중국산 폴리시콘 시황은 이거는 OCI한테 좋은 내용이죠. 비중국산 말레이시아 공장 있잖아요. 전력 요금도 싸고. 근데 OCI 대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회사가 와커거든요. 근데도 흑자냈어요. 그러면 OCI 홀딩스도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말레이시안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중국의 말레이시아산 있죠. 요거 수입한 가격이 20.6달러. 이 글로벌 전체 폴리실리콘 가격 있죠. 중국산이 5달러인가 4달러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없고요. 말레이시아산하고. 그러니까 비중국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재고 부담이나 이런 거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는 지나치다. 예. 퍼스트 솔라와 하나 태양광의 판가가 오히려 역전이 됐는데, 하나가 지금 하나솔루션이죠. 예, 미국 수입 가격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판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더 판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주목할 거는 미국의 단기 태양광 수요가 괜찮다. 예, 3개월 만에 크게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AI, 엔비디아 변압기 등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른 성장 보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미국 태양광 수요 아니겠냐. 그래서 기대감 높여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는 좀 실망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대부분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평가도 긍정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체 수요를 유도할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폰 출하 전망을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들 부정적인 주가 흐름은 예상된다. 예. 그리고 오픈 AI, 다른 타사 인공지능 모델과 협업 등이 가시화될 때 유의미한 교체 수요 나오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로 가는 방향은 정해졌어요. 왜냐, 애플도 이제 하니까. 삼성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AI 소비의 관점에서 시장이 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은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애플 아이폰 9월 정도에 아마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8월까지는 조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애플 밸류체인이 당분간은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고. 그러나 이제 OLED, 폴더블 부품주, 폴디지즘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 아이폰에 이제 향후에 또 이미 들어가 있거나,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 할 것 같잖아요. 이런 쪽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또 크게 나온다면 또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승훈 연구원이 펌텍코리아, 이게 프리몰드 방식인데 이따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프리몰드 방식의 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고, 요것도 우리가 좀 몇 번 보고서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주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급등해가지고 35,0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왔었죠. 근데 어쨌든 사공장 건설, 자동화 설비 투자로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고, 특히 친환경 소재 포장 이런 화장품 용기를 선호해요, MZ세대들이. 그래서 펌텍코리아한테 좀 기회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자동화도 잘 돼 있고, 2분기 근데 다른 화장품사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다소 낮은 건 작년 2분기도 굉장히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기저가 좀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성장률이 낮아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 뭐 글로벌 시장 확장, 북미 유럽 시장 공략 들어가고,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친환경 제품 만드는 이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 용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몰드는 뭐냐면, 요게 잠깐만요. 왜 안 돼 있죠? 요건데 아까 지워져 있었네요. 요게 이제 하나의 얘예요, 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이제 요런 용기 있죠. 뭐 이런데 화장품도 저런데 담잖아요. 정해진 금형입니다. 그러니까 펌텍코리아가 미리 만들어놔요, 금형을. 그러면은 이 금형을 원하는 화장품 회사 가져가서 이제 이대로 디자인을 따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몰드는 고객사가 별도의 금형 제작 비용 없이 이 금형을 빌려가는 거예요. 빌려서 써요. 빌려서. 예. 그래서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금형 업체에서 금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만들 수 있는 금형 기기죠. 그거를 화장품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펌텍코리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면 LG생건이 빌려가는 거죠. 빌리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 부담이 없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인기 있는 모양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미리 만들어 놔요. 이렇게 금형들을 몇 개. 요런 디자인 미리 만들어 놔요. 금형. 요 금형에서는 요 디자인이 찍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차별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화장품 회사들 입장에서 저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금형이니까. 그러나 가격도 괜찮고 내가 비용 부담 많이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라벨링이나 이제 외부 포장만 잘하면 포장이 중요하겠죠. 예. 이런 프리몰드 방식을 이제 비중이 펌텍이 70%가 돼요. 근데 이 방식이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 중소형사들은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 대형사랑 다르게. 그래서 이 프리몰드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펌텍 코리아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자, 2차 전지 회복의 선봉은 장비다. PNT가 건식 공정 장비를 국내 최초로 수주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전국 공정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거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 또 한번 배웠잖아요. 그때 2차 전지 한참 배웠는데 뭐 주가는 되게 안 좋았죠. 아무튼 2차 전지는 뭐 업황 자체가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게 뭐 주가와 업황을 떠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반도체 이제 2차 전지는 만들 때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믹싱, 그 다음에 코팅, 아변, 그 다음에 노칭, 레이저로 자르는, 예. 음극과 양극태 만드는, 그리고 조립하고 활성화, 포메이션 하는 그런 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믹싱이 윤성 FNC, 전극 공정에 코팅이나 아변 공정 하는 게 CIS랑 PNT죠. 예. 이들 업체들의 지금 경쟁력이. 노칭 장비 만드는 회사가 그 필 에너지 같은 기업도. 예. 거기가 이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또 활성화 공정 이런 데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좀 마진이 훼손되고 있고요. 근데 믹싱, 코팅, 아변, 노칭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건식 장비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습식은 용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전기료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건식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건식 장비를 공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건식의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더 좋아요.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시 음극은 건식을 우선 도입했는데 이제 양극에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건식과 습식을 약간 섞는 거죠. 하이브리드 코터하는 회사가 어디죠? CIS죠. 그 하이브리드 코터는 공간 활용과 생산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또 레이저 건조 방식을 도입해서 건조로, 이게 말릴 때 길이가 길잖아요. 예, 요거를 축소해 주는 거죠. 배터리 종류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건식 공정의 장점이 친환경이고요. 유기용매 사용 안 하고 에너지가 47% 절약, 가격도 습식 대비 17% 싸고요. 코터 단가 14%, 전기세 38% 감소, 소재 단가 2% 감소, 호환성도 좋고 고성능입니다. 용량도 증가하고 여러 면에서 유리하죠. 근데 PNT가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해외 대형 고객사 이외에도 2, 3개 업체들과 건식을 진행한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정됐던 이제 발주들이 어쨌든 이제 셀 업체들이 내부 가동률 확보를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증설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엔 또 본격적 발주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하반기 LG엔솔, 삼성 SDI 이렇게 이제 발주가 될 예정이고, 노스볼트 27년부터 대규모 발주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나라 또 기업들의 장비가 들어가겠죠. 또 전국 공정의 지속적인 수주 상승도 긍정적이고요. 전분기 대비 3.2, 전년 동기 대비 전국 공정이 23.8%, 영업이익률 PNT가 18.6, CIS가 19.4. 다른 공정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비에서는 전국 공정이 우위에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저도 요즘 이제 방송 나가서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거기서도 절대 아무거나 투자하지 마시라 그래요. 주로 하는 얘기가 작년에 너무 시세 난 건
되도록 그쪽 투자하기보다는 작년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 중에서 기회를 찾아봐라. 근데 기술 변화에 수혜받는 거, 대표적으로 건식 장비,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 4680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 필름, 이런 쪽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쪽으로 특화된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보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당사에서 현대차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인도법인 상장하려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인도 법인의 생산 능력이 향후에 150만 대까지 저 돈으로 증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혜주는 부품주에서는 HL만도, SL, 요게 인도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PHA는 안 그래도 자동차 부품사고 목표 주가 올렸고요. 아마 탐방을 갔다 오셨나봐요, 송선재 연구원님이. 근데 미국 조지아 공장 매출 기대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건 되게 좋은 내용이죠. 인도 푸네 공장도 내년부터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추정치 올려버렸어요. 내년도, 내후년도. 이러면서 목표 주가 올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적 기반에서. 그죠? 또 주주가치 제고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투자 금액도 지금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분위기고, 또 서베너시, 미국 조지아주, 이게 금년 3분기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현대차도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또 3분기 중에 완공이 돼서 25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현대차 전기차 공장, 요거 아까 조지아 쪽, 예, 여기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또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 법인 매출액이 2,356억인데 연결 매출이 1.13조니까 미국 매출액이 꽤 되는 편이죠. 20%가 넘는 거죠. 인도, 미국, 예, 이런 쪽에 대한 매출 확대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한 1,500억 정도 있고요. 최근 3년간 주당 배당금 180원, 200원, 250원 이렇게 돼 있고, 단 아쉬운 게요,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요. 예, 너무 낮아요. 배당도 얼마 안 줘요. 30%는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요거밖에 안 되니까 좀 숙제는 주주환원을 좀 더 하셔야 된다. 그게 숙제입니다. 주가는 싸고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주가는 어쨌든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어제 제가 실적 추정치 상향기업 이거 보여드렸나요?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렸나? 제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제 그 6월 2주차 실적 추정치, 우리나라 주당 순이익이 3.4% 올라갔고, 주로 항공주, 금호석유, 그 다음에 요런 기업들 이렇게 있으니까 요 추정치 올라간 기업들이에요. 한 주간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에서는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뚜렷한 건 없었고요. 예. 그 전자공시에서는 현대미포가 PC선 수주가 있었는데 이것도 수주 단가가 굉장히 높게 또 올라가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 대응하려고 아마 삼성과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신규 유상제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그 돈으로 여기 설비 투자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이 0.4%, 코스피는 0.15%. 좀 답답하죠. 뭔가 좀 위가 안 열려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안 갑니다. 전자 정말 안 가고요. 지난주에 좀 가나 싶었더니 오늘 외국인들 주식도 많이 팔아버렸고, 예, 수급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별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위가 열리긴 어렵고, 2차 전지가 오늘은 좋았죠. 대주전자재료, 뭐 롯데, 동박회사, 아바코, 뭐 첨보까지 많이들 좋았고, 예. 그리고 오늘 뭐 막걸리 회사들이 주가 급등하게, 막걸리 수출도 지금 잘 되나 봐요. 아마 그런 뉴스까지 겹쳐가지고 요새 음식료 가면서 같이 갔고, 석유화학이 오랜만에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도 있고, 롯데케미칼, 전통 석유화학,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길 바라고요. 금호석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석유화학 중에서는 금호석유가 가장 고무 쪽 모멘텀도 많으니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사업종도 오늘 포스코인터가
14%.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은 2차전지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14% 주가 급등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대부분 강했고, 이녹스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실리콘 응급제 원재료. 그래서 오늘 아마 대주전자 가면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장비도 오늘 좋았고요. 장비에서는 오늘 아바코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뭐 하나기술도 일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의 날이었고, 태양광도 오늘 괜찮았고요. 미용기기는 최근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오늘 휴젤이 메디톡스한테 결국에 이겼더라고요. 특허 소송에서 이제 균주 도용 관련해서 이겨서 아마 그 불확실성 해소로 급등했고, APR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급락했었죠. 근데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 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현대미포가 오늘은 오랜만에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하이닉스만 좋아요. 다른 건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해운주는 좀 안 좋았고, HMM이 좀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주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좀 계속 빠지고 있고, 원전주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고, 애플주들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이제 BH가 이제 왜냐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예, 실망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기서 물량이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끝난 건 아닌데 당분간 실망 매물 때문에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좀 쉬어갔고요. 그리고 풍력조 오늘 좀 태양광은 좋았는데 풍력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부분 부진했어요. 하이닉스가 올랐지만 뭐 낸드 쪽도 오늘 대부분 부진했고, 오늘은 좀 테크행이 많이 빠졌고요. 카메라 모듈도 애플 관련주, 온디바이스 AI도 뭐 애플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좀 부진했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 알테오젠이 좀 괜찮았죠. 엔터주는 JYP는 좋았는데 또 SM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혼조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좋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고려아연, 포스코인터 대부분 2차전지죠. 하나솔루션, 태양광, 애플 관련주가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신고가, 휴젤, 대주전자재료, 예. 반면 LS머티리얼즈, SM, 원익 IPS, 테크잉, 반도체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아이폰 쪽이죠. 오늘 아이폰 관련주 급락하면서 그냥 동반 급락했고요. SNS텍이 올랐고, 첨보가 올랐습니다. JO가 오늘 많이 올랐죠. 카페24가 3만원 넘겨버렸습니다. 네, 트렌드에 딱 맞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이제 막걸리주들, 2차전지 소재, 카페24, 알테오젠, 예, 또 동국산업도 2차전지, 이제 그 니켈, 니켈 도금관파 양상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린 PTS, 퓨처캠, 덕산 네오룩스, BHI, 뭐 원전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쪽에서의 거래대금 상위는 아무튼 포스코인터가 급등했고요. 보혜 양조, 이제 술 관련된 기업들이죠. 석유화, APR,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제일 특징적인 롯데그룹이 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반면에 HMN, SK그룹은 오늘 안 좋았습니다. LS그룹하고 이쪽 좀 안 좋았고, 유한양행 좀 빠졌고요. 하이브 좀 부진했고, 삼성전자도 일부 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장 정리해드렸고, 시장이 방향은 없고, 결국 삼성전자가 위로 가야 증시가 열리는데 뭐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그래도 시장의 한 축인 2차전지가 급등한 건 굉장히 다행스럽죠. 근데 2차전지 올라간 이유는 명확히 아시죠. 근데 아무거나 가지 않습니다. 2차전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를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해서 또 상담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예, 제가 상담한다고 그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또 내일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